네, 계속해서. 아니, 그냥 발언해주세요. 네. 그 성인이 된 이후에 바로 자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자금이나 이런 걸 바로 마련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학생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번다고 해도 그만큼의 돈으로 자기가 자기 1인 가구에서 살아가기에도 버거운데 그거를 같이 살고 같이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비용을 반으로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한 사람만의 이익을 얻기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서 결혼을 하기 전에 혼전동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게 두렵고 사랑이 어려울 때 무조건 서로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뭐 사랑을 해도 어려울 때 무조건 이겨내는 걸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말 개인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겨내야지 아무리 옆에서 서포트를 해준다고 해도 그 서포트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자체를 그 상대방을 이겨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두려워서 혼전동거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발언해주세요. 우선 앞에서 그 경제적인 비용 얘기하시면서 독립심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독립심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서 키우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거 하는 사람들 가족들이랑 살면서 독립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집에서 나와서 독립심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한 사람과 살면서 나 독립심을 기를 거야.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살고 혼자 방법 찾아가면서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집을 나오고 독립심을 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그 다른 사람과 당신의 파트너와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거죠. 독립심은 혼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르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로 앞에서 찬성팀이 언급해 주셨던 이혼율에 대해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이혼의 사유 중 대다수가 성격 차이 때문이다. 동거를 하면서 성격을 맞추면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혼이라는 건 결혼 전제로 하죠. 결혼을 해야지만 이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면은 결혼할 때 생활 속에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면은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같이 살면은 같이 살아서 성격 차이가 안 나오는 건데 동거를 한다고 성격 차이가 안 나옵니까? 혼전 동거를 한다고 성격 차이가 안 맞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어쨌든 성격 차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앞에 저희가 말했듯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로 극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해서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겠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동거를 해서 성격을 맞추거나 결혼해서 성격을 맞추거나 똑같아요. 그냥 어느 걸 더 먼저 하냐는 겁니다. 동거가 그 앞에 한번 거쳐가는 단계이더라도 성격을 맞추는 건 어렵고요. 성격이 100%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동거를 한다고 그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맞춰질 수 있고 동거를 해서도 맞춰질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격을 맞출 수 있는 건데 그 방법이 꼭 동거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결혼 중에도 성격은 맞을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동거 형태와 결혼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연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혼전 동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혼전 동거를 함으로써 저희는 성격 차이를 맞춘다고 했고 그쪽 반대팀에서는 혼전 동거를 하나 결혼을 하나 어차피 그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성격 차이를 맞춰가는 것 그리고 혼전 동거를 하고 나서 성격 차이를 맞춰가는 건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저 말을 이해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연애의 전제 동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동거를 전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럼 동거 중에 성격 차이가 생긴다고 하셨죠? 결혼 중에 성격 차이가 생겨서 이혼한다고 하시죠? 네. 저희는 그게 동거랑 결혼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은 같이 살죠. 결혼하면 같이 살죠. 별거합니까? 별거에서 살아요. 결혼하면 같이 살죠. 배우잖아. 동거는 뭡니까? 당신의 파트너랑 같이 살아요. 근데 당신이 만약에 결혼해서 그 사람이랑 살 건데 그거를 그 사람이랑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는 그 사람이 성격이 안 맞을까봐 동거를 해서 성격을 맞춰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거를 해서 성격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동거를 해서 그 성격 차이가 일어나서 이혼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맞춰놓고 나서 결혼했죠.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 좀 더 성격을 맞춘 후에 결혼을 하면은 결혼한 뒤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성격차가 생기는 것을 점점 이렇게 서로 성격 차이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그 말은 지금 성격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혼율을 낮출 수 있다 그런 얘기겠네요. 자, 이혼율을 낮출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거 경험자들이
이혼율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오히려 동거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그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혼율이 동거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거는 동거 하나 안 하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뭔지 알겠어요? 다시 그쪽 말은 지금 동거랑 성격 차이를 맞춰가고 동거 성격 차이가 조금이라도 좀 서로 개선이 되고 조심할 점이 생겨서 결혼을 하면은 둘이 좀 성격 차이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혼율을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 덴버 대학 연구진이에요. 이 사람이 가족 심리전을 발표한 이 연구진이 가족 심리전을 발표한 보고서인데 여기서는 결혼 전 동거했던 커플이 약혼이나 결혼 후 동거에 들어간 커플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동거를 했을 때 이혼율을 낮출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여기는 접근한 거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이 문제 잠깐 적어두고 그러면 이따 추가 발언할 수도 있고 하고 자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발언을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찬성측에서 반론으로 연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 30대 결혼율과 출산율은 최근 정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거를 하면 아이의 문제가 당연히 생긴다. 이런 같은 공식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현상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단순히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이 목표라 이뤄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인식과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서 동거를 반대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있으면 그러면 그쪽 발언은 꼭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것도 결혼이 없어도 동거만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견이죠? 저희는 그 의식이 무조건 저희는 동거를 함으로써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사회적인 인식과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서 그냥 동거를 반대하고 사무도 반대하고 그러면 결혼과 반대하면 뭐가 다릅니까? 그냥 그런 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나 생각되는 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혼전 동거를 하면 이게 그 결혼의 의미는 이미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성인이 됐다고 무조건 결혼을 한다고 그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결혼율과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거를 하면 아이의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런 공식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이 공식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단순히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사회적 인식과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서 동거를 반대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여쭤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동거를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거나 동거를 하는 거나 똑같이 아까 말씀했듯이 부부가 아닌 두 사이가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 혼전 동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거를 안 하고 바로 결혼을 하면 이렇게 결혼 안 하고 동거로만 삶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나요? 저희는 충분히 지금까지 저희는 살면서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부모님의 부모님도 그랬고 결혼을 하고 저희가 다 태어난 게 아니니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는 사회가 변했다고 사회적 시선이 안 좋아졌다고 아니면 사람들 생각이 변했다고 저희는 마치 한 라이프 사이클의 일부와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질문 하나 있는데 먼저 이거에 대해서 발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정확하게 한 질문으로 하면 뭘 여쭤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해서 행복하냐는 결혼
결혼에 대안으로서 동거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저희 질문은 그게 그러니까 저희 질문 질문, 아닙니다. 거기 질문이 그게 아니, 저희 답변이 질문에 되냐는 일단 거죠. 그러면 네, 한번 먼저 해주세요. 답변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답변을 먼저 해주셔야죠. 결혼에 대해서 사회적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굳이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이죠. 그 시선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그 공식으로 인해서 동거를 반대해요. 그 동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혼전 동거를 못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반대함으로써 혼전 동거를 못하는데 그 사회적 제약이 있는데 그 진정한 행복을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어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이 있는데 혼전 동거에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혼전 동거이든 결혼이든 그냥 정확한 그냥 공식적인 성립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게 과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혼전 동거만이 아닌 결혼과 혼전 동거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시선과 제약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아까 임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어떻게 처음에 그러니까 가져왔던 근거 자체가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이걸 가져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한 거죠. 아. 네. 자, 사회적인 인식이 저희가 혼전 동거에 대해서 나쁜 건 사실이고 저희가 고쳐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 사회적인 인식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 같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문제점들 사이에서 저희가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혼전 동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아까 이문 때도 말한 거지만 이 법적 보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 사회적 시선이 안 좋은 이유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만 하면서 가정을 꾸린다고 합시다. 아빠랑 엄마가 있어요. 아빠랑 엄마가 있는데 그 사람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근데 동거하다가 애를 낳았는데 아빠랑 엄마 중에 한 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그 애는 어떻게 커야 되죠?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그거 양육권을 받지도 못하고 그 아이는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혼전 동거의 문제점을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가 혼전 동거가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인식은 많은 문제들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례들이나 좀 고아나 미혼모 이런 사람들이 힘들게 겪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인 인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거지 처음부터 저희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혼전 동거가 나쁘게 보이는 게 이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이런 저희가 혼전 동거를 나쁜 시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세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냥 실제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저희도 혼전 동거 좋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찬성하죠. 근데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또 그래서 혼전 동거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싶다. 법적인 제도를 만들자고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면 진짜 저희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팍스제도 같이 그런 나라들의 법적인 제도가 있으므로 그런 모든 관련 범죄 같은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혼전 동거를 함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양육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보호해줄 수 없으니까 지금 혼전 동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생기고 그런 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점차 발전해 나가면은 혼전 동거라는 단어 자체 그리고 혼전 동거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거부감 있게 그리고 혼전 동거에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들만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전 동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화하면 충분히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제도로 팍스제도를 언급하시잖아요. 팍스제도가 물론 이런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잘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충분히 그에 대한 부작용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팍스제도가 혼전 동거를 제도화시킨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채무의 연대와 아까 저희 임론자가 말했던 것처럼 파트너와 빚이 있어요. 파트너와 빚이 있는데 이게 다른 파트너에게 상환 의무가 같이 지어지게 돼요. 이게 정말 부정적인 상황이고 아까 무슨 범죄 무슨 하락도 언급하셨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시선을 봤을 경우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파트너가 억대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팍스 제도를 해서 둘이 파트너 합쳤는데 이게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연한 책임 전가 아닙니까? 이거 팍스 제도가 물론 다 이런 의도로 만나는 게 아니지만 이 팍스 제도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팍스 제도가 이 혼전 동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주어진 만큼 그와 반대로 이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 허점이 있어서 역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문제들 있으면 서로 질문 한 번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질문. 오케이. 질문 이쪽에서 먼저 있으면 하시고 하나씩만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먼저 질문하고 답변하고 찬성 질문하고 답변하고 같이. 만약에 혼전 동거를 아까 말했듯이 결혼에 이혼을 하는 이유원들은 혼전 동거를 하고 그 사람이랑 안 좋게 돼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다른 상대를 만났는데 그 상대에게 우리가 나는 혼전 동거를 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만들었더라도 우리 성은 그 결혼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 하지만 그 성이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갔고 그 사람이 난 지금 너랑 결혼한 사이인데 그 사람 너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이미 혼전 동거를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근데 저희가 그냥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꼭 그렇게 혼전동거를 했다는 걸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회적 시선이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할게요. 잠깐만, 지금 끝이에요? 답변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딱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상대방에게 자기가 혼전동거를 했다는 거를 말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한다는 그냥 공식처럼 그냥 상대방이 나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식이 안 좋다는 거 네, 그거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마칠게요. 동거라는 말 자체가 혈연관계나 친족관계가 아닌 두 성인의 남녀가 공식적으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생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미 했는데 혼전 동거를 했는데 성격 차이가 또 일어나서 만약 또 그렇게 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서로에게 타격이 있고 그리고 그 타격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정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배우자에게 나는 옛날에 혼전 동거를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공식적으로 동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혼전 동거에서 서로 이별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다가 결별한 이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전 동거는 국적적으로 공식적인 비율을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같은 거는 우리나라 자료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전 동거를 하다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의 되게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인데 왜 저희 지금 주제 자체가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 동거이지 않습니까? 서로 약속한 사람인데 성행위를 하든 말든 거기 도중에 아기가 생긴다던가 여자에게 건강보다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만 정말 성교육을 잘 받고 그것을 잘 행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희는 문제 혼전 동거 때문에 여자에게 그 불이익이 있다가 아니라 어쩌면 성에 관한 것은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를 못할 경우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 이제 혼전 동거이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거는 사랑이 전제된 행동이고 결혼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들도 줄일 수 있고 동거에 있어서 성적관계 문제점들은 동거 자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성교육이나 이런 관념의 문제점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혼전동거에 대해서 사랑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성적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맞고 만약 성적관계 때문에 여자의 피해가 가거나 그렇다면 그 성교육에 대해서 성교육의 문제를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말이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교육의 문제는
성교육의 문제는 솔직히 약간 언급할 것도 안 되는 게요. 성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개개인 한 명에게 세뇌 교육을 시켜가면서 야 이건 나빠. 혼전동거 할 때 동거를 할 때 뭐 혼전순결을 못 시킨다거나 이런 거를 세뇌시키는 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교육이란 거는 학교에서 다 배워보셨겠지만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다 같이 묶어놓고 말하는 건데 거기서는 저희가 한 명 한 명 잡고 1대1로 성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상 애초에 불가능한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일인 게 지금 저희 나라 국민이 5천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잡아서 지금 성교육을 시키고 다시 이거를 머릿속에 각인시켜줄 여유도 없을 뿐더러 이건 애초에 실행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교육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 사람의 머리에서 바뀌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교육의 문제를 말하는 건 좀 과장된 이런 반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 네. 그러면 동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동거 자체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동거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리고 저희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결혼에 대한 법적 리스크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네. 다시 좀 언급해 주시죠. 혼전 동거에서 동거를 하다가 서로 헤어진 경우와 결혼을 하다가 결국에 이혼을 한 이 두 가지의 리스크 중에서 어떤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혼을 하면 우리나라 법적 자료에 남지만 혼전 동거는 정말 그쪽이 말한 것처럼 법적인 보호가 없고 법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해서 이혼한 것과 혼전 동거에서 헤어진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양쪽에 근데 리스크가 더 작은 거에서는 체크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자기의 자료에 안 남기 위해 자기의 한국에 있는 자료에 안 남기 위해서 혼전 동거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결혼을 아예 안 한다는 거고 이혼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혼전 동거를 찬성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혼전 동거의 리스크가 더 크고 결혼의 리스크가 더 작다 이런 말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혼전 동거의 리스크가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게 그냥 물어보셨죠?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네요. 혼전 동거 어느 거에 리스크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각자 갖고 있는 리스크가 다릅니다. 이혼의 경우 서로 자료로 남고 이게 이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료로 남아서 어쩔 수 없지만 혼전 동거의 경우 그런 걸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전 동거 나름의 리스크도 큽니다. 같은 리스크가 아니라 각가지 다른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혼전 동거의 리스크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남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전 동거를 하고 있는데 엄청 이기적인 혼전 동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여자는 진짜 남자는 여자가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각자 개인의 그 이익을 갖고 있어서요. 그러면은 양쪽 다 어느 리스크가 더 크고 어느 리스크가 더 작다 이게 아니라 각가지 다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거 양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심리적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법적인 리스크보다는. 자, 이제 최종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발언해 주시고 찬성 측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저희가 혼전 동거에 결정적으로 진짜로 반대하는 이유는 결혼의 의미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혼전 동거를 하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시선이 아직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혼전 동거를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어 있고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었다고 해도 사회적 시선을 변하기엔 시간이 아직 걸린다는 뜻이고요. 또한 법적인 혼전 동거를 안 함으로써 결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가 없기에 법적인 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아직 현실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네. 찬성 측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혼전 동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시선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나 흐름을 한번에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옛날의 경우 남아선호 사상 같이 남자애를 더 선호했던 사상이 요즘 시대에는 이미 없어지고 오히려 여자애들을 더 좋아하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혼전 동거도 지금 사회적 시선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젠가는 이 사회적 시선까지도 바뀌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만으로 이 혼전 동거를 허용하는 것
이거에 대해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결혼 생활 전에 서로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고 서로를 서로에 대해 서로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혼전동거 이것을 확보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좋은 소리네요.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